내 손으로 내친 사람이 지금 회장이라고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 식당 주방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주방은 분주했고 직원들은 싱크대와 조리대를 오가며 손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통 앞에 서 있던 노년의 여자가 벽에 걸린 TV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물에 젖은 손이 잠시 멈췄고 그릇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기자들 앞에 서서 인터뷰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안의 소리가 하나둘 잦아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화면을 힐끗 받고 누군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설거지통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그 화면을 집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자의 딸이었고 지금 TV 속 회장과 30년 전 한 번 끊어졌던 인연으로 이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5시 경기도에 위치한 한 식당 주방이었습니다. 김말순이 싱크대 앞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70대 초반쯤 보였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설거지를 하려 손을 물에 집어넣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말순은 맨 위부터 하나씩 집어닦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뒤에서 주방장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40대 남자였고 흰 조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막 끈 담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쪽으로 걸어와 그릇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기름기를 문질렀고 말순에게 그릇을 내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따위로 일할 거면 오늘 일당 없습니다. 홀에서 아침 준비하던 직원 3명이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손님 2명도 입구 쪽에서 메뉴판을 보다 멈췄습니다. 주방장이 그릇을 싱크대에 툭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인 채 그릇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릇을 꽉 쥐었지만 이내 곧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아침 준비가 끝나고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설거지를 계속했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방은 더 바빠졌습니다. 그릇이 계속 쌓였고 말순은 쉬지 않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이 물에 불었고 손가락 끝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말순은 잠깐 쉬려고 뒤쪽 쉼터로 나왔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았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월세 사흘 밀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말순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한쪽에서 감자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 정장 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말순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화면을 천천히 올려다봤습니다. 5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가 기자들 앞에 서 있었고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박정우였습니다. 말순은 감자를 내려놓고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말순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아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홀 청소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주방을 지나가다 말순을 힐끗 받고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세요? 아니야. 말순은 다시 감자를 집어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주방장이 다가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말순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뒤쪽으로 걸어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4장, 5,000원짜리 1장, 45,000원.
말수는 돈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45,000원 곱하기 11, 45만 원. 월세는 60만 원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참 후 버스에서 내렸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판자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연이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보였고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응. 말수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이번 달 월세 낼 돈이 부족해. 제가 채워놓을게요. 지연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말수는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박정우 회장 인터뷰가 다시 나왔습니다. 말수는 리모컨을 든 채 화면을 봤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을 잠깐 봤고 다시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사람 요즘 자주 나오네.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아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작은 금은방이었습니다. 김말순이 계산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이었고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반지를 보고 있었고 말수는 가격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가게 문이 열렸고 딸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들어와. 지연 뒤로 남자 한 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쯤 보였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박정우였습니다. 말순이 정우를 봤습니다.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소개할게요. 지연이 정우를 가리켰습니다. 박정우 오빠예요. 말수는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들어와요. 세 사람이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탁자 하나와 의자 3개가 있었습니다. 말순이 맞은편에 앉았고 지연과 정우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디 살아요? 말순이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내신동 쪽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어머니만 계세요. 아버지는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업은요? 정우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건물 청소 일하고 있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청소요? 네. 낮에요? 아니요, 밤에 합니다. 말수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런 형편으로 지금 내 딸을 데려가려고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수를 몰라도 유분수지. 엄마.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말수는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너 조용히 해. 다시 정우를 봤습니다. 직업이나 좋은 거면 또 몰라요. 그따위 직업으로 어딜 감히 넘봐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당장 나가요.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정우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정우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안 돼. 정우는 지연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미안해. 그대로 방을 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혔고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수는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런 사람 붙잡고 인생 망치지 마.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한 달 후 금은방 뒤쪽 방이었습니다. 말순이 사진을 펼쳐놓고 지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사람 어때? 지연은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 대학 나왔고 무역회사 다녀. 싫어요. 뭐가 싫어? 만나기 싫어요. 말순이 사진을 탁 쳤습니다. 야, 박지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 잊어. 이미 끝났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사거리 큰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혼자 정했어요? 그래, 내가 정했어. 내가 정신 못 차리니까 내가 하는 거야. 안 나가요. 나가. 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나가면 용돈 끊을 거야.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사거리 큰 카페였습니다. 지연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남자가 앉았습니다. 30대 초반이었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메뉴판을 밀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지연은 한두 단어로만 대답했습니다. 30분쯤 지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연락드릴게요. 네. 지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나갔고 지연은 혼자 남아 창밖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에게 말순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그냥요. 그냥이 뭐야? 별로였어요.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대체 뭘 바라는 거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달 또 다른 맞선이 잡혔습니다. 지연은 아무 반항 없이 맞선 장소로 나갔고 똑같은 태도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적었고 표정은 없었습니다. 상대 남자는 20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로도 맞선은 계속 잡혔습니다. 지연은 매번 같은 얼굴로 앉아 같은 대답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남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자리를 떴고 그때마다 말순의 꾸지람만 집안에 남았습니다. 말순은 점점 화가 났지만 지연은 마치 세상이 정지한 듯 무기력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어느 날부터 금은방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금 팔려고 하는데요. 저도 팔러 왔습니다. 말순은 금을 샀습니다. 시세대로 샀고 진열대에 하나씩 쌓였습니다. 일주일 후 금 파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진열대가 금으로 가득 찼습니다. 말순은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좀 받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5천만 원이요. 서류를 작성했고 대출이 나왔습니다. 말순은 금을 계속 사들였습니다. 곧 다시 오를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 달 후 대출금이 바닥났습니다. 금은 계속 쌓였고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순은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추가로 받으려고요. 이번엔 얼마나요? 3천만 원이요. 두 번째 대출이 나왔습니다. 또 금을 샀습니다. 그해 겨울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경제위기 소식이 나왔습니다. 금은방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 사러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파는 사람만 계속 왔습니다. 금 팔러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진열대에는 금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팔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금 상환 기한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주까지 입금하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순은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을 했습니다. 대출금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현금은 없었습니다. 이틀 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 맞으시죠? 네. 대출금 상환 기한 지났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오늘까지 갚으셔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금반지들을 꺼내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금귀걸이. 진열대가 빠르게 비워졌습니다. 말순은 그 모습을 서서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나 남자들이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말순은 텅 빈 진열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진열대를 가득 채운 금을 다 가져갔는데도 빚이 2천만 원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금은방 문에 종이가 붙었습니다. 폐허. 말순은 가게 안에 남은 물건들을 박스에 담고 있었습니다. 진열대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옆 가게 사장이 지나가다 힐끗 봤습니다. 참 갑질하다 망했다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은 못 들은 척 계속 짐을 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작은 판자집이었습니다. 말순과 지연이 함께 이사를 왔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하나. 창문은 작았고 벽은 얇았습니다. 지연은 짐을 풀지 않고 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밥 먹어. 지연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둘은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맞선 약속들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나를 따르던 사람들도 전부 등을 돌렸습니다. 조건이 사라졌고 선택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했고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 지연은 요양보호사 보조로 일했습니다. 아침 8시에 나갔고 저녁 7시에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응. 오늘 일찍 왔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연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몇 번 맞선을 권했지만 지연은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됐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순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택 때문에 딸이 변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정우 회장 신규 사업 발표. 말순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려다 멈췄습니다. 지연이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요즘 자주 나오네.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봐요. 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혼자 남아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박정우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기사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박정우 회장 미혼, 평생 독신 선언. 말순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혼자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지연이가 한 번만 다시 만나면 그때처럼 다시 만날 수 있을 텐데 한 번이라도 둘이 만날 수만 있다면 말순은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말순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너 그 사람 기억나? 누구요? 박정우.
지연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왜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더라. 그래서요? 아직 결혼 안 했대.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너 혹시 아직도 엄마, 이제 제발. 지연이 말순을 받습니다. 그만해요. 알았어. 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오래전부터 매주 토요일 산에 올랐습니다. 자기 때문에 변해버린 딸이 잘 되길 항상 기도해 왔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제발 딸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그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새해 첫날, 말순은 새벽부터 산에 올랐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말순은 한쪽에 서서 해를 봤습니다. 옆에서 남자 3명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보였고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말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두 사람 모두 멈칫했습니다. 박정우였습니다. 정우는 잠깐 망설이다 이내 못 본 척 뒤돌아 지나쳤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말순이 애타게 불렀습니다. 못 본 척 돌아있던 정우가 멈췄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말순이 다가갔습니다. 네.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기 우리 지연이 괜찮으시면 이만. 정우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말순이 정우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내 딸을 다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이라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한참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연락처 있습니다.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연락 오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정우는 그대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말순은 명함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네. 말순이 지연 앞에 앉았습니다.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그 박정우 회장 연락처야. 지연이 명함을 받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가 한번 연락해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누가 알겠니? 지연은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을 뻗었고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지연은 명함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혼자 남아 기도하듯 손을 모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명함을 보며 번호를 힘겹게 눌렀고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박지연이에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녕. 잘 지냈니? 통화 괜찮아? 응, 괜찮아. 시간 되면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래, 좋아. 약속이 잡혔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한 카페였습니다. 지연이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간만이야.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게.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대화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과거 이야기도 나왔고 서로의 근황도 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정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과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그때 내가 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둘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연이 정우를 봤습니다. 예전처럼 설레지는 않는 것 같아. 침묵이 흘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버렸나 봐.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게 어떨까? 지연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래. 작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오래 지났지?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지연은 카페를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순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말순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소파에 앉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희망이 착각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말순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출근했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아침 8시에 나갔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회사로 갔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말순은 여전히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요양원을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해요. 지연은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지연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순은 TV를 켰습니다. 마침 뉴스가 나왔고 박정우 회장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말순은 서둘러 채널을 돌렸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지나친 선택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